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낭낭이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고 있네요. 언제나 같은 일상 속에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어떤 결과도 못 느끼지만 그래도 시간이 흘러 쌓이고 쌓이면 변화된 나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 지금 세 가지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영어 공부를, 두 번째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홈트를, 세 번째는 책 100권 읽기입니다. 지금 찍고 있는 이 동영상이 저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을 바꾸는 5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준비해 보았어요. 읽으면서 느낀 것인데 책 제목을 인간을 바꾸는 5가지 법칙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5가지 법칙이 더 어울리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목차만 보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는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이 정말 그런 책이더라고요.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가에는 8가지 부제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네 번째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라를 읽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5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첫 번째 법칙으로 환경을 만들고 이용하라 에는 7가지 부제목이 있네요. 이 중에서 5번째 좋은 감정이 머무는 공간을 확보하라. 그리고 두 번째 법칙,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에도 역시 7가지 부제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타인에게 의지하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라를 읽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법칙으로 어제와 시간을 다르게 써라. 에는 8가지 부제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리고 네 번째 법칙으로는 어떤 순간에도 말의 품격을 잃지 마라. 에도 역시 8가지 부제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혼란한 세상에 맞설 지성인의 7가지 언어 태도를 읽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법칙, 한계선을 지워라. 에는 9가지 부제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6번째, 3년 벌어 30년 든든하게 만드는 4가지 생각의 틀을 읽을 거고요. 그리고 혼자 보내는 시간의 힘을 믿어라. 에는 8가지 부제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매일 성장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엇이 인간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가에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라. 시간을 바꿀 수만 있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가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후회한다. 돈과 시간을 바꿀 수 있다면 시간은 매우 비싼 값에 팔릴 것이다. 그럼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긴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1시간을 투자해서 번 돈으로 과연 1시간 이상을 살 수 있나? 쉽게 말해서 시간 대비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돈과 시간을 바꿀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충실한 것이 낫다는 말이다. 우리는 대부분 시간이 돈으로 거래가 되어도 그걸 살 정도로 가치 있는 일상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시간을 대하는 관점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직원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어떤 회사에서 이런 식의 제안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정해진 기간 안에 금연과 다이어트에 성공하거나 외국어 능력이 기준 이상으로 오른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말을 듣고 나도 이번에 겸사겸사 살이나 빼면서 인센티브나 받아볼까? 라는 생각에 운동기구를 사고 시간을 내서 피트니스 센터 등록까지 하게 되었다. 자, 당신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물론 담배를 끊고 과도한 식사를 제한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결국 회사는 결승선에 인센티브라는 미끼를 걸고 목표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달려오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인센티브와 바꾼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다시 또 약간의 돈과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바꾼 것이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소중한 시간에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무엇이든 돈과 바꿀 수 있게 만들어서 물질의 효율성만 강조한 시각으로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느끼기 힘들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그 마음 역시도 여전히 일상의 소중함을 몰라서 나오는 욕망의 편린일 뿐이다. 몸이 아파서, 지난 시간이 아쉬워서,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돈을 줘서라도 시간을 사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시간을 가장 귀하게 쓰는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어제처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다. 그들은 타인의 하루에는 관심이 없다. 자신의 하루를 불태우고 거기에서 나오는 온기로 다시 힘을 얻어 내일을 준비할 뿐이다. 오늘이 뜨겁지 않은 자의 내일은 기약할 수 없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사고 싶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대 자신의 삶을 타인이 봤을 때, 아, 저 정도의 삶이라면 내가 돈을 주고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농밀해지는 것이 우선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보다 귀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서서히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삶에 지금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이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오늘을 살아라. 관객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춤을 추고 노래하고 강연하는 사람은 결국 열광하지 않는 관객의 모습에 그간 쌓은 모든 자신을 잃게 된다. 관객이 죽는 날까지 열광해도 당신이 맞이할 결과는 마찬가지다. 타인의 만족을 위해 움직인 시간으로 내면의 만족을 얻을 수 없으니까. 관객의 행복과 만족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해야 한다. 자신이 스스로 만족한 것을 관객도 좋아해야 롱런할 수 있지. 자신은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객만 좋아하면 금방 지쳐 멈추게 된다.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라. 그것이 완벽한 변화의 비결이다. 세상의 봄은 결국 끝나지만 내면의 봄은 영원한 것처럼 타인의 열광은 결국 끝나지만 자신에게 보내는 열광은 영원하다. 첫 번째 법칙, 환경을 만들고 이용하라 에서 다섯 번째, 좋은 감정이 머무는 공간을 확보하라. 나는 24시간 내내 거의 비슷한 감정선을 유지한다. 쉽게 흔들리거나 빠르게 변화하지 않게 만드는 감정 제어력이 나의 글쓰기 최대 무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을 때 든든한 어떤 커다란 존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기도 한다. 과도하게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마치 음식에 조금씩 소금을 넣으며 간을 맞추는 것처럼 일상 곳곳을 누비며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감정을 분배한다. 내가 차분하게 일상을 살며 관찰하고 몰입하며 무언가를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감정이 그것을 내게 허락했기 때문이다.
강연장에서 강연이 끝나면 내 책에 사인을 받으려는 분들이 줄을 선다. 그런데 매번 책이 아닌 A4 용지에 사인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 서 있는 사람과 관계자들은 그가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뭐야, 예의가 너무 없잖아. 작가님 책도 아니고 겨우 종이 한 장 들고 와서 사인을 받네? 라고 속삭인다. 하지만 나는 고요한 감정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런 가치를 느낀다. 얼마나 사인받는 게 급하고 간절했으면 저렇게 종이 한 장을 들고 줄을 서신 걸까? 그렇게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책도 아닌 종이에 내 사인을 받는다는 것이 책의 사인을 받는 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아닌가. 책은 돈을 주고 산 거라 보관하는 것이지만 저 종이는 내가 사인했다는 이유로 저 사람에게 소중해지는 거니까. 살짝만 구겨져도 쓰레기로 버려질 종이 한 장을 소중하게 만들었으니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할 일이다. 내가 착해서 혹은 좋은 마음을 가져서 그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 생각할 여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따스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가치는 모두 다르다. 어디서도 전혀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도 사방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 사물과 사람의 가치는 결국 그걸 바라보는 자가 결정하는 마음의 시가라고 볼 수 있다. 자기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고요하게 대상을 바라보기 힘들어 가치를 부여하는 데 애를 먹는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대상의 몸통을 조용히 관통하겠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가치가 서서히 자신을 드러낸다. 시선을 사로잡은 그 자리에 멈춰서 가만히 바라볼 감정의 여유를 가진 사람만이 대상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이 머물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회사에 다니다가 스스로 그만두고 갑자기 창업을 결심할 때, 아직은 시장성이 없는 일을 의욕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일제히 그 사람을 말리며 대체 왜 그런 일을 시작하려고 하냐? 라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감정은 좋은 쪽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이게 정말 그렇게 힘든 일인가?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시작한 게 실수 아닐까? 그러나 모든 시작은 초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누구든 그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감정을 보호하며 좋은 감정이 되도록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감정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자기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낸 각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좋은 감정이 머무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생각을 가다듬어 나쁜 상황을 막는 방패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 글을 시처럼 읽기를 바란다. 다른 이들이 모두 말리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만약 내가 모든 노력을 쏟아 성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를 비난하던 그들은 내가 만든 결과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되고 나의 성과를 자신의 일에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날은 반드시 온다. 그들이 내게 보내는 나쁜 신호를 막으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결국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을 가만두지 않는 루틴에 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산책이나 러닝의 루틴이 있는 이유가 새벽에 일어나는 부지런한 일상을 누리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함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은 걷고 뛰며 좋은 감정이 머물 공간을 확보한다. 쓸데없는 생각과 감정을 모두 버리며 자신의 정신을 모두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자신을 망치는 나쁜 감정을 멀리 떨쳐버리는 것이다. 보통은 비가 내린 후 땅이 단단해지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집안이 무너지거나 산사태가 난다. 적당한 충격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큰 충격은 오히려 내면을 무너지게 만든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너무 서둘러 자신을 바꾸다가 아예 자신을 잃는 사람을 많이 봤다. 빠르게 움직이는 공간에서 자기 자신마저 빠르게 움직인다면 영혼은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변화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는 제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우리는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소란한 세상에서 벗어나 소리 없이 치열한 그대 마음 속으로 차분히 마치 강물 속의 진흙이 가라앉듯 포근히 안겨보자. 두 번째 법칙,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에서 첫 번째, 타인에게 의지하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라. 보통 변화는 고통을 수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반대로 변화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들려주는 글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기업 강사들은 자신이 불러주는 기업의 교육 담당자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 심하게 티내지 않으면서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를 나눈다. 이런 상황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흔한 일이다. 자신에게 일을 주는 사람, 월급 주는 사람,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자주 웃고 많이 고개를 숙이고 수시로 안부를 묻고 때가 되면 선물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괜히 의식해서 웃지 않고 인사도 남들에게 하는 만큼만 하고 안부를 묻는 횟수를 줄이면 과연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예상대로 일이 줄어들어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게 될까? 정말 지옥이 시작되는 걸까? 하지만 그걸 이미 예전에 실천한 수많은 선배들은 입을 모아 그렇지 않다라고 외친다. 교육생이 아닌 교육 담당자의 만족을 위해 강의를 준비한다면 이를 더 따내기 위해서 콘텐츠에 집중할 시간을 아껴 친분을 쌓는데 모두 투자한다면 오직 돈을 주는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 일한다면 그 사람의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는 최소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지 못할 것이며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거미줄과 같은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중요한 건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내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을 일의 중심에 두면 지금 당장은 편안할 수 있지만 내일 혹은 머지않은 미래에 짐작할 수 없는 그의 선택에 휘둘려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의 중심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서 있어야 그 일의 시작과 과정을 자신이 가질 수 있다. 그러니 줄지 안 줄지도 모를 막연한 희망에 인생을 걸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구원한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일을 하라. 그 선택이 당신을 잠시 힘들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곧 타인에게 희망을 걸고 살았던 시절에는 짐작도 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선명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뭔가를 스스로 주도하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업이나 프로젝트 같은 큰 일, 혹은 집 창문을 새롭게 바꾸는 사소한 일이라도 그걸 함께 진행할 사람을 만나 잠시만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자꾸만 떠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안 좋은데?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하나? 그럴 때면 보통은 귀찮아서 에이, 뭐 괜찮겠지 하며 대충 일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보통 그렇게 시작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일은 나아지기보다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다. 함께 일할 사람을 만났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면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그 이유가 뭔지 발견해서 해결을 하든 다른 사람을 찾든 선택해야 한다. 왜 이 사람은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이런 식으로 첫 질문은 불안의 근원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야 불안의 시작이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쉽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불안의 이유를 찾아내서 근원을 발견해야 어렵게 시작한 변화를 기쁘게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상대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람은 결국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난다. 상대를 만나 이지감을 느꼈다면 각자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그가 철저히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는지 혹은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나를 도와 이 일을 창의적으로 해낼 사람이지만 후자는 창의성을 기대하기 힘든 그러나 마감이 다가올 때 함께 일하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나쁜 원칙이나 목표는 없다. 우리는 단지 일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 그런 사람을 고를 안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철저히 개인이 되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환해지는 아름다운 꽃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 이미 답은 앞에 나왔다. 보기만 해도 라는 말은 꽃의 아름다움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그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정작 자신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느끼지 못한다. 나는 당신에게 꽃이 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마치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바라보는 이가 있어야 때를 짓고 살 수 있는 외로운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철저히 개인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래야 주변 사람을 당신이 선택한 변화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강한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지만 약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서 때를 지어서 산다. 외로움은 무리 속에서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혼자서 즐기는 기쁨을 말한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끼리 라는 말은 있지만 고독한 사람들끼리 라는 말은 없다. 고독한 사람은 언제나 복수가 아닌 단수이며 때를 짓지 않고 자신만 바라보며 간다. 그래서 변화와 조화를 이루려면 그 중심에 선 자신이 먼저 홀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 혼자서 강한 사람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니까. 세 번째 법칙, 어제와 시간을 다르게 써라. 에서 세 번째,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지능과 재능 등 타고난 것들은 결정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을 살고 있으며 그 시간의 깊이와 두께는 시간을 소유한 자신의 의지에 따라 24시간 내내 변화할 수도 있고 평생 아무런 변화도 없이 정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게는 살면서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매우 많았는데 기억하는 첫 변화는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어느 날이었다.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당시 우리 집 형편은 늘 넉넉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동생과 함께 길을 걷다가 어린이날에 아버지가 사준 멋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친구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저런 멋진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다. 많은 사람이 아마도 그 상황이라면 내게도 멋진 자전거를 사주는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겠지만 당시 나는 사건의 중심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닌 나를 두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직 어린아이가 생각이 깊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내 생각이 깊어서 그런 표현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동생을 지극히 사랑하거나 내가 착해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답은 하나다. 나는 어릴 때부터 변화의 포인트를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변화란 나이가 든다고 그 능력이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삶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변화의 본질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당신의 시간을 멋지게 바꾸고 싶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 반대로 변화하지 않는 삶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당신의 가능성을 말끔히 지우고 싶다면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찾아 불평하면 된다. 멋진 자전거를 사주는 아빠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내가 살려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신애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각은 그 멋진 자전거를 직접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장 이룰 확률이 높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식의 틀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다.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지점에 도달하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라는 인식의 틀을 일상에 넣어두고 살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생각이다.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변화를 멋지게 이루어내는 사람들에게는 더 견고한 인식의 틀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서 절대라고 말할 정도로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세 개의 표현이 있다. 자신의 일상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다음 제시하는 세 개의 표현이
삶에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 점검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읽어보자. 첫 번째, 비난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을 바꾸는 견고한 인식의 틀을 갖고 사는 이들의 삶에 접속하려면 먼저 다음 문장을 깊이 사색할 필요가 있다. 비난은 어떻게 그 사람을 진리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게 만드는가? 어떤 것이든 비난만 하려고 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런 삶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비난은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수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쉽고 빠른 것에 빠진 사람은 진리를 거부하고 본질에 접근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쉽게 수치로 비교를 하면 진리와 본질에 접근하는 삶은 그저 비난하려는 삶과 비교해서 100배 이상 갖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저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의 삶에서 비난을 제거하라. 그 시도만으로 당신은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두 번째, 다수의 의견이 옳다는 근거는 없다. 무언가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빠르고 공평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찬성했다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무리를 움직이는 세력과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누군가 무언가를 위해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다수의 사람이 무조건 복종하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는 진리와 지성이 깃들 수 없다. 진리와 지성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다수도 소수도 아닌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세상에 설치한 다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생각하자. 그래야 방황하지 않고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정의를 남발하지 않는다. 정의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단어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일단 정의가 아닌 도덕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정의는 도덕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모이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작은 단계를 거쳐 차근차근 나간다는 마음으로 지금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는 게 좋다. 이를 위해서 너무 큰 수준의 도덕이 아닌 지금 자기 수준에 맞는 도덕에 만족할 용기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추구하면 무엇도 시작할 수 없는 무능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인생을 바꾸려면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실행하자는 견고한 인식의 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함부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다수의 말에 무작정 끌려가지 않으며 지금 실천 가능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일상의 반복이 필요하다. 모든 반복을 통해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이런 상상을 해보자. 업무를 위해 바쁜 마음에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대낮에 커피를 들고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사람을 보거나 평일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소식을 접하면 좋겠다. 저게 사람 사는 모습이지. 에이, 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상이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이런 인식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시간을 바꾸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잘 모르는 타인의 삶을 부러워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시간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다시 이 말을 기억하며 인식의 틀을 바꾸는 게 좋다. 시간을 멋지게 바꾸고 싶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 네 번째 법칙, 어떤 순간에도 말의 품격을 잃지 마라 에서 두 번째, 혼란한 세상에 맞설 지성인의 7가지 언어 태도. 변화는 아름답고 귀하지만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는 변화를 이끌 말의 주인으로 살지 못해서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내뱉은 말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대개의 경우 말의 주인이 아닌 노예로 살게 된다. 내뱉은 말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건강한 지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성을 아무에게나 요구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자기 언어의 주인이 되어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귀한 가치라서 그렇다. 세상이 혼란해지면 자연스럽게 삶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그때 지성인은 언어를 통해 삶의 중심을 잡고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내가 정의한 지성인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말과 행동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다. 다음 7가지 원칙을 일상에서 철저하게 지키며 살면 그런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첫 번째,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지 마라. 삶이 혼란해지면 지성이 달아난다. 자꾸만 자신의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아져야 하는데 남이 잘못되는 것에 위안을 받게 된다.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지 마라. 그대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생길지라도 최소한 타인을 불행하게 하는 선택은 하지 말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어떤 이득도 눈물 앞에서는 의미를 잃는다. 두 번째, 모든 창조성은 기적적인 실천에서 나온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10개의 지식을 배우기보다는 하나의 지식을 실천할 10개의 방법에 대한 사색을 즐기는 것이 지성인이 되는 핵심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실천할 방법을 찾는 것에 비하면 배우는 일은 차라리 기계적인 동작이라고 볼 수 있다. 뭘 또 배울까? 라는 말은 조금만,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자. 무언가를 실천하며 우리는 창조성을 얻는다. 세 번째, 가치를 발견하면 믿음을 키울 수 있다. 지성은 혼자의 힘으로만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그 공간에 사람이 있어야 빛이 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당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말자. 믿지 못할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믿을 구석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자. 믿음은 멈추지 않는 신념이자 관찰의 결과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도 얻고 대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깊어진다. 계속 바라봐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다. 네 번째, 현실에 적용이 가능해야 지성이다.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지성은 허상이다. 가장 작은 단위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범위를 확대하는 게 좋다. 이를테면 내가 나를 바꾸는 이유는 조국을 위해서야 라는 말은 너무 큰 욕심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시작이다. 당신의 변화와 혁신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조금씩 확대되어 결국 더 많은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거니까. 현실이라는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5번째, 모든 사물에서 생명을 느껴라. 지성인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주변 모든 곳에서 영감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혼란한 세상에서도 자신을 도울 영감을 발견해 더 자유로운 세상으로 이동한다. 그 힘의 핵심은 생명을 향한 시선에 있다. 생명은 대상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늘 생명을 바라보라. 지성인의 삶은 이 세상에 내가 아닌 다른 생명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비로소 시작한다. 생명이 삶의 자본이다. 6번째, 스스로 자신을 치료한 경험이 곧 지적 자산이다. 실천한 적이 없으면서 안다고 하지 말고 아픈 적이 없으면서 치료법이 있다고 말하지 말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해본 적이 없으면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통을 반겨야 한다. 배우고 실천하면 반드시 합당한 고통이 따른다. 모든 지혜는 고통의 시간에서 아주 조금씩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오늘도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은 자제하고 오늘은 또 어떤 근사한 일이 생길까 라는 경험을 반기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 우리는 아픈 만큼 세상 한 구석을 더 이해할 수 있다. 7번째,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라. 어디에서든 사랑을 강조한다. 이유가 뭘까? 나는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힐 수 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들어가 사랑에 빠져야 하는 이유는 사랑은 모든 지성인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지만 그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 사랑에 빠졌을 때만 사랑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의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사랑이 그 사람을 현실에 안주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더 사랑스러운 햇살이네. 글씨가 사랑스럽다. 라는 식으로 일상에서 사소하다고 생각한 부분에도 사랑의 언어를 녹여내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배울 수 있다. 직장을 다닐 때 업무의 세부적인 방식이 아닌 단순하게 사람과 엮이는 일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표를 낸다면 세계 어떤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로 다시 사표를 쓰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환경을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자꾸만 이직을 반복하는 사람이 꼭 있고 그들이 그런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자신을 바꿔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꼭 그렇다. 아무리 열심히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언어가 여전히 과거의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앞에 나열한 7가지 지성인의 언어 태도를 통해 정체된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자. 마지막으로 5번째 법칙, 한계선을 지워라 에서 6번째, 3년 벌어 30년 든든하게 만드는 4가지 생각의 틀. 세상에 치열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각자 기준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자기 삶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며 자신을 뜨겁게 태우고 있다. 만약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사는 게 힘들다면, 그리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단 하나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며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결과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에서 시작하며 결과를 바꾸려면 그 시작부터 바꿔야 한다. 세상에는 분명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3년 벌어 30년을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 4가지 생각을 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변화의 계기로 삼아보자. 첫 번째, 당신이 얼마를 벌든. 일단 현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먼저 손봐야 한다. 그래야 문제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 중 평균 이하의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절반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매달 수천만 원을 받는 사람도 한 달 벌여 한 달 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 수입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형태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당신이 사고 싶은 사람, 즉 팔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걸 알아볼 질문은 답처럼 명확하다. 매일 자신에게 질문하라. 내가 주식이라면 전 재산을 걸어 나 자신에게 투자할 것인가? 이 질문에 아주 빠르게 당연하죠 라는 답할 수 없다면 다음 2번, 3번, 4번을 읽으며 계속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2번째, 당신이 누구를 알든 내가 전화만 하면 안 풀리는 일이 없어. 내 스마트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연락처가 많은지 알아? 간혹 이런 식으로 자기 인맥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인맥이 살아가는 힘이 된다. 그게 현실인 건 맞지만 내가 생각하는 인맥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 내가 전화만 하면 대단한 사람들 연락처라는 표현에 약간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도와주는 진실한 인맥이라면 내가 전화만 하면이 아니라 내게 전화를 하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들 연락처가 아니라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연락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재산이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더욱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람이 모두 나의 인맥이 아니라 나를 아는 소수의 사람이 바로 나의 진실한 인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좋다. 그래야 숫자라는 허상에 빠지지 않고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다. 3번째,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세상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아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삶의 무기가 된다. 세상이 좋다는 수많은 인문고전을 섭렵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자신이 아끼는 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다.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것을 얻게 된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어떤 책과 자격증 그리고 온갖 만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다수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당신의 30년을 보장할 수 없는 이유는 스스로의 애정과 주도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이 명령해서 선택한 우주 비행사 자격증보다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운전면허 자격증이 자신에게 더욱 큰 빛과 가치를 준다. 그건 너무 과장된 비유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사랑해서 선택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다.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말이다.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사랑하는가? 스스로 선택한 것인가? 그 답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준다. 네 번째, 쓸모를 사라지게 할 안목을 갖고 있는가? 마트에 가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 소비자들은 그것을 구매해서 사용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상의 역사는 결국 그렇게 무언가 새롭게 창조되고 낯선 상태에서 익숙해질 때까지 사용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새롭고 편안한 것에 길들여지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고 있다. 새로운 물건이 하나 나온다는 것은 어제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익숙한 물건 하나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나가 태어난다는 것은 다른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과도 같다. 아니, 세상이 빠르게 돌아갈수록 하나가 태어나며 사라지는 개수도 늘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음악을 듣던 기계와 디지털 카메라를 잃게 되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원고 작업을 하니 노트북의 쓸모도 잃은 셈이다. 이미 존재하던 것들의 쓸모를 더 많이 사라지게 해야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 더 많은 세상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의 창조자들은 무엇의 쓸모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 사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시한 네 가지 생각의 틀로 다시 세상과 사람을 보라. 전과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며 세상이 갑자기 넓고 새롭게 느껴질 것이다. 이제 당신의 노력과 성실성이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오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세상을 즐겨라. 오늘도 낭낭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